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림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리뷰를 드디어 들고 왔는데요. 이게 제품을 떠나서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효과가 정말 강력한 거로도 유명하고 그만큼 뭔가 자극감이나 사용감이 강한 걸로도 조금 유명한데, 제가 벤조일 퍼옥사이드 사용하고 이틀째 올려놓은 그 커뮤니티 글의 댓글만 봐도 어떤 분들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너무 좋다, 진짜 인생템이다 라고 꼽으시는 반면에 저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사용을 중단했다, 혹은 그 이후로 너무 뒤집어져서 피부과에 치료를 받고 계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드름이 가라앉는 효과를 느끼긴 느꼈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뭔가 자극감이나 부작용을 느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 제품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을 사용하면서 제 피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영상은 특히 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유명한 아크네 ORG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제품 가격이 2만원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배송을 받으려고 했더니 배송이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배송비가 2만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만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다가 레피드 클리어가 이제 쿠팡에 로켓 직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토텐산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하나에 한 9,66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도 같은 경우는 4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2.5%여서 가장 낮은 농도의 제품인데 이제 2.5%, 4%, 5%, 1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그 초록창 쇼핑 그 검색란에다가 뭐 벤조일 아니면 벤조일 퍼옥사이드만 검색을 하셔도 뭐 10%인 제품도 나오고 5% 함유된 제품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사용이기도 하고 2.5%를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시길래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기간은 10월 30일날 처음 사용을 해서 11월 7일까지 총 9일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기간 중에 가장 짧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를 다 끝내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스파데만 콕 면봉을 사용해서 콕콕 얹어줬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날에 제가 뭔가 효과를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세안 직후에 한번 이렇게 콕콕 발라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세안 직후에 발랐다가 건조시키고 이제 마른 다음에 보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도 괜찮겠지. 첫 번째 날 괜찮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날 세안 직후에 발랐는데 그때 부작용 현상이 나타난 거죠. 홍반 현상이 정말 큼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걸로는 나는 세안 직후에 사용하면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세 번째부터는 원래대로 스킨케어 다 끝내고 마무리로 이제 스팟에 콕콕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도대체 어떻게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느낀 것들 효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짜냈을 때 모양이 살짝 잡혀있는 크림 같은 제형이고요. 하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발림은 살짝 꼬덕하면서 매끈한 발림인데 이게 뭐 피부에 전체적으로 바르는 제품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바르면 산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활성산소가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근데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 여드름 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디어 제가 진짜 9일 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낀 효과들 그리고 어떤 자극감을 느꼈는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10월 30일 수요일 날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입술 오른쪽 아래에 큼직한 응계성 여드름이 하나 났었고요. 이마에는 약간 좁쌀, 그리고 왼쪽 턱에는 구진성 여드름 1개, 그리고 왼쪽 눈썹 관자놀이 쪽에는 농포성 여드름이 좀 났었어요. 근데 첫 사용할 때 이제 스킨케어 다 끝내고 그 위에 발랐는데 큰 자극을 못 느꼈어요. 이거 뭔가 편안한데 생각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약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가 입술 오른쪽 아래에 큼직한 응계성 여드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발랐는데 여드름이 약간 더 커진 느낌이 들고 고름이 생겼는지 살짝 비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시작이 됩니다. 제가 스킨케어 다 끝내고 사용하니까 효과를 잘 못 느끼게 했어가지고 세안 직후에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웬걸 진짜 여드름 부위에만 콕 그냥 면봉으로 찍어 발랐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엄청 넓적하게 다 빨개졌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스팟 제품들이 꽤 강한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품
제품들 사용하면서 한 번도 큰 자극감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막 심하게 벌게질 정도로.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조금 많이 놀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날에는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언니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무서우니까 쉬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안 발랐어요. 근데 문제는 안 발랐는데도 전날에 그 느껴졌던 느낌이 컸는지 그 다음날까지 약간 열감이랑 부분적으로 그런 좀 화끈거림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도 안 바르고 하루 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오른쪽 턱에 여드름이 이제 은개성 포함해서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다 커진 거예요. 3개가 다.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근데 정말로 막 신경 쓰일 정도로 정말 큼직해지고 애들이 막 화난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막 금방이라도 주변에 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커져가지고 약간 멘붕이 왔었죠. 이거 계속 써도 되나? 이러면서 이게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이틀이나 쉬었는데도 열감은 좀 미세하게 계속 유지가 됐었고 약간 신경 쓰일 정도의 느낌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여드름이 커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틀 쉬기도 했고 한번 발라보자. 다시 발라보자 해가지고 스킨케어 또 끝내고 마무리에 스팟에다가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11월 2일날 정말 커졌던 여드름들이 11월 3일 오전 되니까 크기가 조금 가라앉고 딱쟁이지는 것처럼 표면이 살짝 굳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은개성 여드름 속에 염증 사이즈는 안 작아졌는데 약간 겉부분에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살껍질이 벗겨지는 느낌? 근데 뭔가 이게 안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안에 염증은 그대로인데 겉에만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드름 2개는 그 11월 2일날 사이즈가 엄청 커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나마 가라앉은 모습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기는 했는데 염증이 없는 상태로 가라앉는다는 느낌보다 염증이 살짝 튀어나온 채로 가라앉는 느낌? 그러니까 깔끔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잘 맞는 스팟 제품들은 커지기 전에 조금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키울 대로 키운 다음에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테스트하는 기간 내내 좀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스킨케어 끝내고 발랐는데도 약간 미세한 열감이랑 가려움은 있었어요. 근데 이전처럼 막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계속 조금 신경 쓰일 정도로는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여드름 났던 부위 있잖아요. 이마랑 눈썹 관자놀이, 왼쪽 턱은 나아지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인 모습인데 왼쪽 턱에 났던 구진성 여드름도 그대로고 관자놀이랑 이마의 좁쌀 여드름도 그냥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좁쌀이랑 이렇게 고름이 안 비치는 구진성 여드름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도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하루 쉬었고요. 11월 5일 날은 스킨케어 다 끝낸 후에 동일하게 발라줬는데요. 이날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에 큰 자극이 별로 안 느껴졌었어요. 이제 서서히 조금 적응을 했는지 몰라도 이날부터 그렇게 크게 자극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왕건이 그 농포성 여드름이 하나가 났었는데 이게 균 싸움이 끝났는지 고름이 알아서 터져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개 났었던 오른쪽 턱에 여드름을 보면은 은개성 여드름 사이즈는 조금 작아진 게 느껴지고 위쪽에 있는 한 개도 껍질 딱쟁이가 생기면서 약간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름 비쳤던 여드름도 살짝 표면이 굳으면서 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썹이랑 관자놀이 쪽 여드름도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이게 문제는 왼쪽 턱에 그 구진성 여드름 말고 다른 낭종성 여드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생긴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날도 여기다가도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발라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 커져가지고 염증이 여러 개 겹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애들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지고 막 금방이라도 진짜 터질 정도로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또 진짜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다른 부위는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1월 6일도 저녁에 이제 세안하고 스킨케어 마친 후에 스파케어로 발라줬고요. 그 다음날에 11월 7일에 정말 다행히도 그 큼직한 낭종성 여드름 고름의 겉표면이 굳은 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턱 부위가 첫날에 비해서 많이 가라앉은 편인데요. 근데 진짜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염증이 안에 조금 남은 상태로 가라앉아가지고 표면이 이렇게 봤을 때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그 전날에 왼쪽 볼에 약간 아주 살짝 날랑말랑하는 부위가 2군데가 있어서 또 발라놨는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가라앉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딱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느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라앉는 거에는 효과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그 자극감에 비해서 효과가 진짜 너무 좋다라고까지는 못 느꼈어가지고 진짜 고민하다가 테스트 끝내자 하고 바로 제가 사용하는 티트리 105일이랑 그리고 요즘에 또 진짜 잘 사용하는
사용하는 게 이거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제품들 사용을 해줬거든요. 물론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진짜 너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면 정말 여드름 박멸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여드름을 다 없애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살짝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기 구진성 여드름이 생겼을 때 고름이나 염증이 더 커지기 전에 속에서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가 사이즈가 더 커진 다음에 고름이랑 염증이 이렇게 비칠 때 뭔가 표면이 굳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아슬아슬하고 되게 조마조마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큼직한 여드름 났을 때 스파 케어를 더 열심히 해주는 이유가 애들이 커진 다음에 압출할 상황이 오게 돼버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흉이 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여드름 자체가 너무 큼직하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드름에 가라앉는 효과는 분명히 느끼긴 느꼈지만 제가 느낀 자극감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웠다는 그런 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제 피부에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제가 이 제품보다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파 제품을 사용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 피부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과 저의 그 테스트 기간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용을 안 해봤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제품 한번 사용해볼걸. 내가 그 제품 사용했으면 여드름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정말 잘 맞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성분, 어떤 제품이 잘 맞는지 모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딱 하나 사용해보고 야, 여드름 스파 제품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제품들을 꼭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